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벼가 조생종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조생종이란 말은 일찍 성숙한다. 근데 파종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조금 늦게 해도 빨리 수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조생종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1년에 2기작 할 경우 있죠. 2기작. 배를 2번 재배할 때 이때는 빨리 심어야 됩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육 기간이 짧아져서 좀 4월 달에 이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4월 달에 해서 한 7월 하순, 8월 초에 수확하고 그다음 8월 중순, 8월 초순에 이양을 해서 10월 하순에 수확하는 이 기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조생종의 장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깨끗할 것 같지만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광이 투과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여기에 내가 지금 카운트를 하는 것은 한 포기당 한 폭입니다. 1폰이 아니고 한 포기당, 영어로 하면 힐이라고 하죠. 한 포기당 이삭이 몇 개 달렸느냐?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달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이삭이 지금 15개에서 20개인데 이삭당 알맹이 수는 몇 개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80, 평균하면 85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거는. 그러면 수량을 정수로 하려고 하면은 한 포기당 이삭수도 많고 알맹이 수, 나달수도 많은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가는데 우선에 조생종은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다. 중만생종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벼 일생이 거의 120일에서 1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중만생종은 170일에서 180일. 그러니까 거의 2달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조생종은 추석 전에 수확을 해서 이제 소위 제사상이라든지 이런데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요. 그게 차이가 난다. 그럼 1kg에 보통 중만생종은 3,000원 하면 1kg에 이것은 거의 한 5,000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걸 볼게요. 그 요거 이제 요 앞에는 가장 높은데 가장 큰 걸 해보니까 거의 107개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아래쪽에 키가 조금 작은 걸 하니까 88개. 그 아래에 있는 거 하니까 77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삭이 나온 애, 이게 알맹이 수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시험 준비하거나 준비하는 거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하는 거 늦으면 늦을수록 알맹이 수가 적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효율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있다. 여기는 또 햇빛이 많이 가는 그리고 보시면 근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더 어떻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벼의 형태인데 요게 뭐라 한다? 엽신, 이 몸이라 립시스라고 합니다. 아, 립브레이드. 우리 브레이드 하면 이 날개란 뜻이죠, 그죠? 또는 뭡니까? 이 금, 칼, BLADE, 이 금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브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과 특히 벼과를 이제 한자어로 하면 화분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화분과는 소위 수분이나 양분 이동이 어디로 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립시스, 그러니까 잎집에서 이렇게 이런 직선행으로 이렇게 양분 수분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풍나무라든지 은행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부채꼴 형태로 양분을 수분을 공급하죠, 그죠? 예,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엽신이 실제 광합성을 하는데 조생종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기본 영양 생장 기간이라고 했죠. 기본 영양 생장 기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수인기 또는 유수 분화기 그 이전에 오는 어떻게 보면 무효분열기까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유효분열 종지기까지, 뭐 유효분열 종지기란 말은 안 쓰지만 일단 유효분열이 끝날 때까지, 그때를 기본 영양 생장기라고 합니다. 기본 영양 생장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럼 짧다면 요게 통상적으로 이제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이양을 했다. 영묘 30일모로 이양을 했다 가정하면, 그러면 이거는 6월 한 15일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45일쯤 되면은 얘가 출수를 해. 유수가 형성돼, 출수가 아니고. 어린 이삭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수는 이제 7월 15일 해. 수확은 8월 15일 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그러니까 기본 영양 생장 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중만생종은 언제 하느냐 하면 보통 6월 1일 날 하면은 유수 형성이 7월 한 20일 이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영양 생장 기간이 조생종보다는 만생종이 길다. 다른 말로 하면 생리적으로 하면 이 잎이, 특히 엽신이 광합성할 수 있는 힘이, 포텐셜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광합성 능력이 더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생종을 우리가 재배를 하면은 아까 같은 가격이 일단 중만생종에 비해서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학기 때 가공 쪽에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지금 밥맛이, 우리 학교는 밥맛이 좋죠? 대답이 없노? 밥맛이 별로야? 내가 알기로는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쌀도 내가 보면, 내가 쌀 전문가잖아. 최고라. 그 학식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단 작년 보통 10월에 쌀을 수확했죠, 배를, 그죠? 수확을 해서 지장을 해놨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밥 먹기 전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도정을 한 거예요. 그 상태는 통상적으로 쌀을 작년에 도정을 해서 보관해서 쌀이 한 2달, 3달 정도 그냥 실온에 놔뒀다면 밥맛이 이렇게 안 나요. 그 말은 이제 낮은 온도, 저온에 저장을 했다가 밥 짓기 한 2주 이내에 도정을 해서 밥을 하니까 밥맛이 좋은 거예요. 더 이제 자세한 식미에 관한 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합니다. 우선에 여러분들 배에 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아까 요 잠깐 보였죠? 아래쪽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죠, 그죠? 맺혀 있다는 건 논에 물을 대잖아. 그리고 아침 되면 이슬이 내리죠, 그죠? 그리고 이 잎에서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일액, 일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생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일액, 일비는 뭐냐 하면은 이 잎을, 도관을 타고 수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기공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도가 낮으면 물처럼 요렇게 눈물처럼 맺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습도가 이제 통상적으로 높아지겠죠? 습도가 높아지면은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습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곰팡이 피죠. 온도가 높으니까. 습도 높으면 곰팡이 잘 피요. 그럼 병에 잘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 병 잘 걸리면 농약 쳐야 되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건전재배, 아까 병 발생한 중에 내가 하나 설명한 거 있었죠? 아래쪽에 잎집이 갈변 흑갈색으로 변하는 그걸 설명을 했죠, 그죠? 조금 전에 들었잖아. 그래서 이 잎이, 이걸 이제 엽신이라고 하는데, 잇몸이라고 엽신이라고 합니다. 이 엽신의 실제 이제 광합성 능력이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만생종보다 훨씬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수확하는
그래서 이 기본 영양 생장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요거는 가지고 수확하기 한 있는 30일 전. 조생종의 특징이고 걔를 어떻게 이제 재배할 것인가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조생종은 여기 뭐가 날아다니죠? 단맛이 아주 좋죠. 멜구라든지. 우리가 추석 전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소진이 언제까지 끝나느냐 하면 늦어도 12월까지는 거의 소진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저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또 보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 앞으로는 이 조생종 재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자, 여기 딱 잡았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바깥에는 이 초록만 띄고 있죠, 그죠? 근데 안에 속을 한번 보세요. 여기 반점이 있죠? 여기 이 짚을 이제 가해하는 무늬가 발생한 데서 입집 무늬 마름병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옛날 한자식으로 하면 몽고병 이렇게 발음합니다. 요게 아래쪽 이게 발생하면은 줄기가 어때요? 거의 썩어 들어가죠? 썩어 들어가니까 나중에 비바람이 친다 할 때는 태풍 불고 하면은 쓰러져요. 도복이 문제가 돼. 그러면 또 양분하고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위에 이삭이 알맹이가 제대로 못 차. 알맹이가 제대로 못 찬다는 말은 등숙률이 떨어지고 무게가 적게 나가. 그러면 수량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한 단계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병 발생이 적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물에서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 몽고병이라든지 다른 병들이 발생이 적겠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짜내야 돼. 자, 1, 2, 3, 4 분단별로 지금 30초 줄게요. 지금부터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자, 생각했죠? 자, 생각하는 학생 어떻게 하면 될까? 물떼기를 해야 됩니다. 물떼기. 그럼 물떼기를 어떻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해서 병 발생이 적을까? 몸을 바짝 말려가지고 이 병해충이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떠나게 한다. 근본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했는데 떠나게 한다 이거지. 아니면 사전에 아예 발생을 못하게 하는 거냐? 둘 다 되지 않을까요? 둘 다. 지금 물떼기 이거는 언제 하면 될까? 수확하기 2주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수확 2주 전? 응? 수확 2주 전에 해갖고 효과가 있을까? 지금 알맹이가 차는 시기는 언제고? 수확하기 중만생종은 45일 전부터 알맹이가 차기 시작하잖아. 그지? 아주 중요한 얘기 했어요. 물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수분이 거의 적죠, 그죠? 수분 함량이 적으니까 이제 소위 후덥지근하지는 않잖아. 그럼 곰팡이나 다른 병 발생이 훨씬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중간 낙수, 소위 중간 물떼기, 이 작업을 합니다. 한 2주 내지 3주간 물떼기를 하면 논이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마르면 이게 새로운 뿌리가 또 나. 새로운 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양분, 수분을 다시 흡수를 하고 여기는 거의 마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 발생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아주 스트롱하게 강하게 자란다.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통상적으로 모내기 하고 35일쯤 돼서 그때 하면 됩니다. 한 2주 내지 3주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암 갈 때, 이암 간격을 좀 더 넓게 해서 자랐을 때 통기성을 좋게 하는 게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아주 이제 역시 수준이 높아지네. 이제 이양할 때 제식 간격을 넓게 한다. 소위 이제 소식 재배를 한다. 드물게 심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드무모 심기라는 게 나왔죠. 친환경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100명이 탄 거하고 그죠? 10명이 탄 거하고 쾌적한 정도는 어느 게 쾌적해요? 후자가 10명 탄 게 훨씬 쾌적하죠? 왜? CO2 내뱉는 양도 훨씬 적고 그죠? 그리고 옆에 이제 땀 냄새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타면 여러 가지 냄새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훨씬 적고 그 다음에 습도도 훨씬 낮고 사람이 많이 타면 습도가 높아지지 숨을 통해서 내보내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위 밀식, 소물게 심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간 30cm, 폭이 간격 14cm, 15cm가 과거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문모 심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줄간격 30cm는 딱 세팅이 돼 있어. 근데 폭이 간격은 14, 5cm가 아니고 20cm, 25cm 이렇게 넓게 심는 거야. 넓게 심으면 어때요? 공기가 잘 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 발생이 훨씬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코로나 시국에 주변에 코로나가 많이 걸려도 그냥 기침 한두 번 하고 콧물만 조금 흘리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귀는 똑같이 존재해도 자체 저항성이 크면은 소위 저항력이라고 하죠. 소위 사람으로 보면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죠? 동물은 면역력이 크면 어떻다? 병 발생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품종적으로 이 병이 아주 스트롱한 아주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 줄기가 아주 단단한 거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품종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라든지 생리적으로 또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어떻게? 누구? 규산질 비료를 시용한다. 규소, SiO2죠? 규산. 이걸 시용하면 어떻게 한다? 요게 세포 벽 바깥쪽을 큐티나 시킨다.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병 발생이 훨씬 줄어든다. 그 딱딱하니까 충도 어때요? 먹기 싫지? 보들보들해야 맛있는데 딱딱한 이 먹기 싫어. 그럼 다른 집에 가버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알면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무효 분열할 때 이상이 안 맺히는 제거해주는. 그렇지. 무효분을 없앤다. 맞아. 그러니까 유효분을 하고, 그지? 무효분을이 안 되게끔 아까 물떼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다 했지. 그거는 이제 고기에 포함되는 건데 어쨌든 좋은 대답이야. 그 무효분을을 아예 못하게 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 다른 작물을 번갈아 심어서 특정 병해충을 잘 오케이. 이것도 아주 또 중요한 얘기인데, 소위 답전유난, 논을 했다가 밭을 하면은 거기에 발생하는 병균이 적잖아, 그지? 그런 방법.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설 재배를 해.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유리온실이나 이런 데 이제 작물을 재배하죠, 그죠? 하면은 거기에 이미 병이 많이 발생해. 그런데 똑같이 매년 똑같은 작물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재배하면 어때요? 그 균이 잠복에 있다가 계속 발생해. 그건 병원균의 온상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병 발생 많이 하니까 계속 약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약이 찌들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농법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윤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작물을.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소위 바른 조건에서 잘 재배되는 작물하고 공기가 있는 조건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재배를 돌려짓기를 하면, 소위 윤작을 하면은 병 발생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요거 하나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 재배를 하면은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뭐? 병 발생이죠. 두 번째는 염류가 집적된다 얘기 들어봤죠? 그 염류는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가 케미칼 화학 비료를 주면 질소를 주겠다, 인산을 주겠다, 카리를 주겠다 하면 그 성분만 이렇게 줄 수는 없어. 다른 거 하고 염류를 코팅을 해야 돼. 바인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비료로 바인딩을 하면 지가 필요한 양분만 흡수하고 NPK, 칼슘, 마그네슘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려져. 그게 염류로 집접이 돼요. 그럼 pH가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 버리지. 그럼 벼가 뿌리를 못 내려. 일명 소금땅, 간척지 이런 데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모든 걸 영양소가 지나치게 많은 거 염류까지 다 제거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고추나 가지나 토마토 이런 거 재배할 때 균이 많았던 것까지 싹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혐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혐기, 산소가 없는 조건. 그럼 산소가 없는 조건 뭐 비닐을 막 덮어 놓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또 안 주고요. 비닐을 덮는다고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벼를 재배를 해요, 벼. 벼를 재배를 해버리면 물을 대죠. 물을 대니까 산소가 부족해지지. 그러면 일단 혐기 조건이 만들어져. 소위 언에어로빅 상태가 되면은 이 호기성 균, 소위 산소가 있을 때 잘 자라는 균들이 거의 죽어. 그 다음에 아까 염류가 문제가 됐죠, 그죠? 염류. 그 염류들은 벼가 흡수를 해. 그러면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해도 잘 안 따라해.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한다 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말 안 듣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충실히 이행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다? 원래처럼 채소 가격이고 모든 물가가 폭등을 했죠. 그죠? 왜? 기후가 변화가 심하니까 지금 일조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낮아지고 이게 편차가 또 심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농사 기법이 아주 좋고 평소에 교육을 잘 받고 한 사람들은 원래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빚지고 있어요. 실제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전부 기술의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수업 다 또 열심히 생각하고 하는 학생은 벌써 내 정도의 수준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있으면 뭐 한다? 그냥 아무 가져가는 게 없어. 가져가는 게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태가 되는 겁니다. 도태.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은 나아가는데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나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인정합니까? 미국이죠? 네. 그 미국에서 농업 쪽에 가장 유능한 최고의 대학은 어느 대학이죠? 그거 빼고 그러면. 미국에서 워싱턴 DC 빼고 가장 돈이 많은 주는 무슨 주예요? 41개 주 중에. 에? 크게 얘기해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넘버원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재정, 돈이죠, 그죠? 돈으로 얘기하면 돈하고 다른 48개 주 예산 돈하고 비슷해. 한 개 주하고 48개 하고. 그 정도로 캘리포니아가 대단한 주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정도 되겠죠, 그죠? 경기도보다 더 이제 많지. 어쨌든 그 정도의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재배하는 자포니카 쌀도 재배하고 농작물,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다. 그러면 농업대학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이겠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이겠죠, 그죠? 그럼 캘리포니아 대학은 LA에도 있고, 그죠? UC 데이비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이 40만 명이 넘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 저 국립대 대학생들 다 모아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사립대 다 모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비스, 소위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주 정부 청사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UC 데이비스라는 데서가 그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농업 쪽에는. 그러면 거기서 박사 과정에서 모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를 내가 내겠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질문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작물을 재배하는데 바람이 없다면, 바람이 안 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분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생각했죠? 자, 바람이 안 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꽃이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이야, 대단한 얘기가 나왔어요. 꽃이 수정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술에 꽃가루가 암술에 주도에 앉지를 못한다. 그게 수분인데, 일단 수분이 돼야 수정이 되겠죠? 일단 수분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범위를 조금 농토가 아닌 우리가 지구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지. 글로벌하게. 보면은 만약에 바람이 안 분다 하면은 소위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옮겨가는 것을 풍매라고 하죠. 그죠? 풍매가 안 되면은 거의 식물의 70%가 절멸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는 누가 옮긴다? 꽃가루 매개체인 벌이나 나비나 이런 애들이 하고 있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람이 없다면은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지지를 않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벼는 특이하게 요렇게 왕겨라고 있죠. 그죠? 안껍질, 바깥껍질이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제 딱 부러지면서 꽃가루가 요렇게 밖으로 나와요. 6개의 수술이 나오면서 딱 터지면서 해. 근데 만약에 이게 비가 온다 또는 바람이 분다 하면은 요렇게 닫힌 상태에서 안에 꽃밥이 터져버려요. 그걸 소위 폐화수정이라고 해요. 폐화. 닫힌 상태, 꽃가루가 닫힌 상태에서 폐화수정도 합니다. 어쨌든 좋아요. 아주 좋은 안을 내놨어요. 그 다음 수광테스가 뭐하다고?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 수광테스가 어떻다고? 바람이 안 들어가면은 수광테스가 못 들어가면은 수광테스가 왜 안 좋아지지?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잎이 흔들려서 사이사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았어. 자, 요렇게 있는데 바람이 안 불면 계속 요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햇빛 안 받는 부분은 계속 햇빛을 못 받아. 근데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요렇게 불어주면 어때요? 요 사이로 햇빛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광투과가 제대로 돼서 아래쪽의 잎까지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까 병 발생까지 얘기도 했죠. 그죠? 그 다음 잎에 붙어 있는 병해충이나 진드기가 잘 제거합니다. 굿. 이미 잎에나 줄기에 붙어 있던 병원균들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이 바깥으로 제거가 돼야 약간 건조해져야 얘들이 발생을 못 하는데 얘들이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병 발생한다. 그죠? 예, 그래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한다. 또 그 토양의 통기성이 안 좋아져서 발화할 때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져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발화할 때 얘기고, 발화할 때 일단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발화할 때까지 토양 지표면까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발화율이 떨어진다. 발화가 잘 안 된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죠? 거기까지 간다. 그 다음 다 했어. 이게 끝이야. 더 있으면 차단해와 다음에 이제 노벨상에 도전해보자. 응?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는 세계 최고의 대학, 농업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어느 아주 유명한 노벨상에 도전하는 교수님이 낸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수준은 지금 거의 UC 데이비스 박사과정 수준에 가 있다. 단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뭐가? 그걸 영어로 표현을 못한다. 요거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수준이 그 단계에 가 있다. 그래서 뭐든지 바람을 하나 생각한다, 물을 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수준을 더 높이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학습을 해야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적인 스탠다드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